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주말에는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경제와 정의에 거기다가 재미까지 덧붙인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후에 진짜 중요한 건 목돈이 아니라 연금이라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이 이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 이후 이 편안한 노후에 큰 힘이 되는 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부자 습관의 저자십니다. 강성민 KBS PD입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경제쇼의 연금술사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주말엔 좀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연금술사가 뭔지는 아시죠? 모릅니다. 뭐든지 되면은 금으로 바뀌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제발 금으로 바뀌어라. 네. 자, 강 PD님, 네. KBS 라디오 PD시잖아요. 네. 그런데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제목의 그 책을 내셨어요. 네. 거기다가 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갖고 계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연금에 관련한 책을 내셨겠죠. 네. 자, 연금 부자 습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책은 우리가 은퇴 이후에 예. 이렇게 편안하고 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은퇴 이후에 사실 필요한 거가 돈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도 있고 예.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모든 걸 담았는데 제가 2019년 7월부터 2년 반 동안 강 PD의 똘똘한 은퇴 설계라는 KBS 오리지널 팟캐스트를 제작 진행했거든요. 네. KBS 내부 게시판에도 가끔 올라오는 거 제가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2편씩 제가 올렸는데 총 238편을 올렸어요. 그래서 은퇴에 관한 모든 주제를 다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 은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 전수받고 그거를 팁으로 만들어서 책에다 다 담았습니다. 네. 그 책에 보니까 부제가 네. 100세까지 부자로 네. 은퇴 중산층이 되는 법을 말하셨어요. 네. 은퇴 중산층. 네. 은퇴 중산층이 뭡니까 일단? 네. 어.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건 알잖아요. 아. 이렇게 네. 좀 여러 가지 중산층을 정의하는 누구나 다 네. 들어오는 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미지 예. 있어요. 네. 그것을 은퇴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를 하거든요. 네. 예, 중위소득에서 50%에서 200%까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자산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은 그래서 그 자산이 있는 그거를 어떻게 소득으로 만들 것이냐 예. 그거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쓸 돈이 없잖아요. 아, 예. 이걸로 그거 받으면 안 됩니까? 주택연금 이런 거? 받을 수는 있는데 안 받으시죠. 어르신들이. 물려주고 예. 끝까지 쥐고 예. 있느라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은퇴 중산층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은퇴 중산층은 주거의 안정성과 함께 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기서 남은 자식도 포함입니다. 적정한 은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소득. 현금. 그러니까 자산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어도 되고 예. 아니면 그냥 자산을 현금으로 안 만들면 은퇴 중산층이 아닌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재산이 얼마나 많아도 그리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은퇴 자산의 수명이 평균 수명을 넘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은퇴 중산층이라면은 네, 그 소득이 예, 한 달에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씩? 월 얼마씩? 100세까지. 예,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부부 가구 기준으로 한 200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좀
되고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한 268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매월? 있어야 된다. 200만 원에서 268만 원 정도가 중산층으로 은퇴 중산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약간 부족하고요. 예. 우리가 왜냐하면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그렇죠. 가스비, 관리비 다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부족하죠. 네. 예, 그냥 조사가 그렇다는 거고 예. 제 기준으로는 한 300 이상은 돼야 예.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고 음. 또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면 그런 게 아니고 은퇴 후에 좀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네. 되지 않나. 음. 그 프랑스에서 예전에 퐁피두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 중산층, 프랑스의 중산층은 뭐 자산 그런 기준뿐 아니라 외국어 하나쯤은 할 수 있어야 되고 헬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피아노. 네. 그다음에 스포츠를 하나는 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달리기? 이런 스포츠 기준이었거든요. 하나 건졌네. 근데 홍상훈 기자님 제가 알기로는 목공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요즘 왜 이거 안 꽂으셨어요? 꽂았잖아요. 네. 예. 관심이 예.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취미로 예.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돈만 있으시면 되겠네요. 네. 가장 결정적이네. 그러면 오늘 PD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네. 현금 한 300만 원 이상을 네. 우리가 어떻게 저축하면은 음.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꿀팁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 예. 기대됩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제 경우를 좀 보면은 네. 뭐 자산이랄 것도 없지만 일단 가장 믿는 게 국민연금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 회사에서 그 따로 개인 연금들도 좀 있고 네. 그렇게 하면 300만 원 이게 받을 수가 있을라나? 턱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퇴직금 있잖아요. 아, 퇴직금이 있구나. 네. 그거를 아. 퇴직금을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예. 그게 이제 연금이 되는 거니까. 그게 퇴직연금.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층연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1994년에 세계은행에서 예. 이제 노후 생활을 좀 편안히 하기 위해서는 예. 삼층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맨 아래가 공적연금, 네, 국민연금이 되겠죠. 음. 뭐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두 번째 층이 퇴직연금. 그다음에 세 번째 층이 개인연금 이렇게 예.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연금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모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갑자기 뭐 이게 되는 그쵸.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모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예. 많이 있거든요. 네. 저요. 네. 뭐 그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으면 주택을 예. 연금화할 수 있고 주택연금제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목돈이 있으면 일시납 연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즉시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조합을 잘 해서 예. 그걸 현금 흐름으로 만들면 된다. 예.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만드는 거는 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네.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예, 뭐 무식한 척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요. 예, 저희 KBS 같은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택하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네. 근데 2005년에 우리 퇴직 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설립한 회사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일단은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퇴직금은 이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주려고 회사에서 마음 먹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체는 없어요. 그냥 그 재무제표 상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딱 부채로 잡아놓은 서류상의 돈이에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면 네. 퇴직금을 못 주잖아요. 그렇지. 뭐 KBS 같은 회사는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좀 작은 회사나 이런 회사들 예.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은 뭐냐면은 그 돈을 니네가 그렇게 잡아놓지만 말고 외부에다 적립해라. 예. 사회에다 금융사에다가 그렇죠. 적립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퇴직연금 제도가 되는 예. 건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확정 급여형이라 그래서 DB형이라 그러죠. 네네. 그다음에 확정 기여형이라 그래서 DC형이라고 하는데 확정 급여형은 결국은 퇴직금하고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근로자가 나갈 때 줄 돈을 정해놓고 그냥 그거를 나중에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예. 사회에 예치했다 뿐이지. 근데 확정 기여형은 1년에 한 번씩 근로자한테 그냥 정산해서 줘요. 올해 주고
예. 근데 근로자는 찾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 통장으로 퇴직할 때 쏴주는 찾는 거예요. 거구나. 예. 확인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사실은 거기다 자기 돈 더 넣고 투자를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굴리는 거는 그 근로자가 하는 거예요. DC형의 경우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퇴직연금이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55세 이전에는 찾을 수가 없고요. 예.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아 쓰도록 한 게 퇴직연금 제도고요. 네. 퇴직금 제도는 그냥 나갈 때 그냥 일시금으로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이제 IRP 계좌라는 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렇게 이체를 해서 그걸 연금으로 받으면 좀 세금을 깎아줘요.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정도 깎아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퇴직금은 일시불로 쓰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라.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두 번째 층이 되는 거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아까 그 퇴직연금이 확정 기여형하고 확정 급여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확정 급여형보다는 확정 기여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꼭 쉽게 바꿀 수 그렇지도 있는 거예요? 않아요. 예, 꼭 그렇지도 그렇지도 않아요? 않아요. 왜? 예. 왜냐면은 예. 근로자가 운용을 한다고 회사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 물론 투자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예, 예. 잘할 수 있겠지만 진짜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둬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될 우려가 있죠. 그렇군요. 예. 얼마 전에 예. 그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퇴직연금을 이제 수신받는 그 네. 자산운용사나 네. 이쪽에다가 주로 이게 퇴직금은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공격적인 투자 못하게 그냥 정기 예금 정도만 이제 그 운용을 되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회사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그 큰 수익이 안 돈이 나서. 예. 그냥 잠겨 있으니 네. 그걸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라라고 네. 지침을 그러니까 일종의 어. 법을 갖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걸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네. 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거를 좀 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가만 놔두면 연락을 해서 예. 어떤 기간이 지나면 연락을 해서 이거 중에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도록 예. 법이 바뀌었어요. 어. 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주식 투자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 시장에 많은 수급이 들어가는 거고 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네. 퇴직연금이 이게 몇백조가 되는 네. 돈인데 이게 네. 너무 정기예금의 그 예금 금리 뭐 1%, 2% 요즘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네. 거기에 안정적이라고 해서 딱 다 묶여 있으니 네. 너무 아깝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그 자산운용사들이 전문가들이 네. 좀 안전한 주식 투자로 너무 네. 그러니까 그 도안이면 뭐 말고 안전한 좀 예금 금리보다는 좀 높은 투자로 네. 옮겨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네, 맞습니다. 보고하라는 것도 하잖아요. 네. 혹시 그런데 네. 이게 위험할까봐 사실 음. 주식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그 위험 투자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퇴직하고 나서 저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정기금리 그냥 1%, 2%라도 그냥 안정적인 게 낫지 않나? 원금이 보장되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게요. 예. 이제 단기간에 그냥 거치식으로 하게 되면 위험이 굉장히 커요.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지금이 저점은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점쟁이도 모르죠. 모르죠. 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거치식으로 일시에 다 들어가면 이게 위험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뭐 매달이든 분기든 그렇죠. 뭐 그렇죠. 매년이든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 네. 뭐 20년, 30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적립식으로 네. 긴 기간 동안 하면 그런 리스크가 웬만하면 해치가 된다. 그런 백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상향하는 그런 예.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네. 손해가 날 확률이 적다. 거의 없던지. 그렇군요. 그리고 그 금융사에서 그
이렇게 옵션으로 주는 그런 상품들이 금융사도 욕먹기 싫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위험한 건 안 줘요. 그래서 많이 밀고 있는 상품이 TDF라는 거 아세요 혹시? 아니요. TDF? TDF. 어. 모릅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거든요. 어. 그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2040년에 퇴직을 한다. 예. 그러면은 그때를 딱 타겟팅을 해서 그 자산의 밸런싱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 비중이 높다가 예. 갈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서 그 내가 퇴직할 시점이 되면 채권이 거의 다가 돼서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개인이고 너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니즈가 생겼거든요. 네.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퇴직연금을 넣으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 네. 400만 원. 개인형 IRP. 네. 예. 그래서 넣긴 넣어야겠어서 증권사에 검색을 해봤더니 종류가 막 엄청 많아요. 회사도 엄청 많고 여기서 내가 뭘 넣어야 될지도 네. 모르겠고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따라서 좀 심플하게 뭐 30대는 어떤 스타일이 조금 좋은지 40대나 아니면 이런 70대에 가까우신 분들은 어떤 유형이 좋은지 네. 이런 거를 좀 심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TDF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건 모든 증권사마다 있는 겁니까? 다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증권사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게 증권사에서 그 상품을 운영하는 줄 알아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요. 미래에셋 증권은 그 상품을 파는 거고요. 운용하는 건 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거고 예. 굴리는 거고. 네. 그럼 증권사는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그래도 여기에 한국투자 자산운용 상품도 있고 신한 뭐 상품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피델리티 상품도 있고 예. 그러니까 상품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는. 그 증권사 선택은 상관이 없다. 뭘 상관이 하든. 없어요. 거기 안에 무슨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네. 중요하다. 네. 자산운용사가 어디냐,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맞습니다. 잘 굴러가는 회사냐, 이걸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면 예. 어떤 네. 그런 예전에 수익률 같은 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연금 포털에.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그 TDF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수 추종하는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지수 추종하는 거는 이 ETF. 회사가 하나 저 회사가 하나 예. 똑같아요. 지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상품을 하냐에 굉장히 뭐 좌우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내가 공격적이어서 주식형에 할 것이냐 아니면 방어적이어서 채권형에 할 것이냐 아니면 머리 쓰기 귀찮으니까 뭐 TDF에 할 것이냐 뭐 지수 추종형 뭐 ETF에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만 큰 것만 결정을 하시면 네. 세세하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 예. 주식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하냐, 국내로 하냐, 뭐 이머징 마켓인가, 뭐 음. 이렇게도 또 막 엄청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어떡하라는 거지? 상담은 전화 연결도 안 되거든요. 네.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네. 추천하는 상품이 네. 그런 TDF 상품 중에 그런 걸 다 담은 상품이 있어요. 그 우리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세계 주식시장 비율로 미국이 몇 %다 그러면 미국 몇 프로, 한국이 2%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국 2%, 뭐 중국 이렇게 다 담은 그런 TDF도 있어요. 그러면은 세계 경제 전체가 성장을 하면 올라가겠죠. 예. 전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겠지만 근데 그런 상품들도 뭐 굉장히 대박을 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런 상품들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퇴직연금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게 5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네. 주택연금, 일시납연금 이렇게 네. 5개가 있다고 네. 했잖아요. 5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래. 물론 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3층 연금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주택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목돈은 이제 일시납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목돈은 웬만하면 연금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돈을 왜요? 나눠서 네. 어. 왜냐하면 예. 사실 이제 목돈이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네. 내가 되게 부자인 것 같고. 예.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예를 사기도 들어서 많이 나가지. 그렇죠. 그래서. 투자해봐라. 아. 여기 아. 이거 뭐 내가 불려줄 테니까 투자해봐라. 예. 이런 거 있고 예. 또 가족 중에 탐내는 사람들이 있죠. 시시탐, 아. 호시탐탐. 진짜요? 뭐야? 자식들이 주로 그러죠. 어. 창업한다. 짤없지 자식들. 네. 근데 또 그때 가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이스피싱이 뭐 정말 뭐 나이 정말 많고 이렇게 학력 낮고 이러신 분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제 대학교 동창도 당했어요. 40대. 저도 네. 전화 온 적 있는데 제 네. 통장 잔고에 15,000원 있다고 하니까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 대학교 때. 네.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잔고를 보고 네. 이게 또 학력에 상관없이 당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근데 제 그 대학교 동창 당한 애는 마이너스를 통장인데 그걸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4천만 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목돈보다는 네. 나눠서 네. 왜냐하면 사실 연금의 요체는 연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아가지고 불려가지고 받느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뭐냐면 내가 목돈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눠 받을 재간이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네. 그렇잖아요. 그쵸? 네. 또 많이 필요하면 많이 쓰고 조금 필요하면 조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생명보험사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 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돈을 맡기면은 죽을 때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보험사 그러면 아 수수료 가져가는데 사업비 그러니까. 가져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대신 장수 리스크를 해지해 주잖아요. 네. 내가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이 어쩌다 120살까지 살아도. 그러니까. 그렇죠. 경험 생명표에 의해서 요 정도 살겠구나 그러고 연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예. 이 사람이 뭐 87세까지 살 줄 알았는데 110살까지 살았어. 네. 그래도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래 살 것 같다 그러신 분은 정말로 연금 그 종신형 연금을 꼭 예. 받으시라. 아, 저는 그렇게. 보험회사에 하는 건가 보죠. 네, 이거는? 생명보험사. 예. 저는 건강해서 그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사모님께서 가입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그렇게 종신형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몇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증권사에 뭐 개인형 IRP 아까 말씀하셨지만 증권사에서는 종신형 연금을 다루질 않아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손해보험사에서도 안 다루고 생명보험사 사기업 중에는 왜?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어떤 예. 위험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이나 증권사는 그런 일을 하는 금융사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연금만을 위한 보험입니까? 다른 거 뭐 사망보험, 뭐 질병 이런 거 같이 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게 껴있는 것도 있어요. 아, 예. 그럼 또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거는 이제 분리해서 보장성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 연금보험은 따로 하는데 뭐 이렇게 고도 후유장애 뭐 이런 것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뭐 한 100원 미만 예. 그 보장성은 그 정도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연금으로 예, 하는. 절세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건, 세금 혜택.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금저축이고 하나는 비과세 연금보험이에요. 그래서 그 뭐요? 세금 혜택 네. 뭐 이렇게 세금 덜 내기 위해서 지금 5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세금 좀 줄여보려고 우리가 가입하는 건 주로 연금저축하고 네. 개인형 IRP예요. 예, 음. 그거는 예. 두 가지는 묶어서 보시면 돼요. 두 개는 거의 성질이 같다고 보시면 예. 두 개 합해서 700만 원까지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이 있고 하나는 비과세 연금보험은 낼 때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 대신 받을 때 비과세여서 비과세 연금보험인 거예요. 받을 때 세금을 안 낸다. 네. 아. 근데 연금저축은 낼 때 그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예.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요. 5.5% 정도. 떼고 나오는 거예요? 네. 조삼모사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때냐 나중에 때냐. 예.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연금저축도 예. 내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세액공제를 안 받아요. 그러면
받을 때 세금 안 내요. 네.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처음에 혜택이 있으면 나중에 없고 처음에 음. 없으면 나중에 있고 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을 주기적으로 그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 얘기도 네. 좀 하셨어요. 책에 보면은. 네. 일단 어떻게 그 확인하는지도 좀 네. 그 막막하고 네. 그 습관을 갖는 게 왜 중요한 건지.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직장인이시라면 네. 3층 연금이 거의 다 있으세요. 예. 이렇게 국민연금은 당연히 있는 그렇죠. 것이고 퇴직연금은 이제 우리 같이 퇴직금 받는 회사에는 뭐 퇴직연금이라고는 없지만 예. 그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그렇게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한도까지 내시는 분들 예.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지인이 와가지고 연금 좀 들어, 변액연금 좀 들어, 뭐 이렇게 해서 한두 개씩 가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내가 가입했던 사실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요? 예, 그냥 자동이체를 하니까 아.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네. 뭐 안보험에서 나가는 건지 음. 종신보험에서 나가는 건지 연금보험에서 나가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가입한 금융사마다 들어가서 확인하려면은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는데 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뭐요? 그 금융감독원에 예.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초록창에 네. 통합연금 포털 치시면 바로 네. 나오거든요. 그리고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앱에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통합연금 포털. 예. 아. 거기에 딱 들어가시면 내 네. 연금 조회라는 게 나오는데 네.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러고 뭐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하라고 네. 나와요. 그럼 동의를 하면 그거를 그 금융사로부터 자료를 불러오는데 네. 워킹데이로 3일이 걸려요. 예. 네. 그래서 그 3거래일 후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뭘 볼 수가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고 있는 이 추세로 내면 나중에 얼마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 추세로 60살까지 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은 이제 안 나와요. 근데 퇴직연금은 나와요. 퇴직연금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나오고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내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10년을 냈을 때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시이율형 연금도 있고 변액연금도 있고 연금저축에서 뭐 연금 펀드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수익률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네. 그래서 어떤 수익률을 가정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공시이율, 지금 5월 현재 2.25%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2.25%로 불려 나갔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요게 나오는데 그거를 엑셀로 몇 살에 얼마, 몇 살에 얼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로 예. 딱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2살까지 예. 네. 좀 많이 받거든요. 예. 오. 근데 82살이 되면 좀 적립액 많은 연금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그때는 이후부터는 금액이 달라집니까?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설정을 그래 82살까지 한 거군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예. 그 그 이상 살 가능성은 없다고 봤어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 연금 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 네. 95년에 가입한 연금인데 우와. 그때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럼 손해보험사의 연금은 종신형 연금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그 회사는 25년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25년을 최대한 채워도 82살에 딱 예. 끝나더라고요. 예. 이런 거 진짜 음. 궁금한데 대략 월 200만 원 정도씩의 연금을 받고 싶다면 20년 정도 내가 연금을 넣겠다는 가정하에 몇 살이신데요? 네, 제가 지금 그거보다 많아요. 제가 39인데 20년 정도 넣겠다는 가정하에 네. 월 얼마 정도씩 연금에 투자하면 가능합니까? 일단은 국민연금이 얼마이신지 보셔야 돼요. 그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연금 포털을 반드시 이렇게 네. 들어가 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채우잖아요. 근데 뭐 없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이 없을 순 없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방어적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대략 어느 정도를 계산 이렇게 딱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을지 제 대략적으로 생각에는 우리가 7이 법칙이라는 거 네. 혹시 아세요? 7이 법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게 뭐냐면은 72를 그 이율로 나누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7.2%의 이율로 굴린다. 네. 그랬을 때 10년이 있다가 2배가 돼요. 이해 가셨어요? 7.2% 이율이면은 네. 10년 후면 2배가 된다. 예. 네. 근데 3.6%면 20년 후에 2배가 돼요. 그렇네요. 네. 2배. 네. 딱 절반이니까. 네. 어. 근데 지금은 말하자면 뭐 1.8%라고 제가 예.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몇 년 걸리겠어요? 2배 되는데? 30년? 40년. 3.6의 반이 1.8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부어야 됩니까? 그러면 공격적으로 7.2%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200만 원. 아니 예를 들어서 60살부터 200만 원씩 몇 살까지 받고 싶으세요? 한 90살이요. 그럼 3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00만 원이면은 2,400만 원이죠. 네. 1년에. 네. 네. 네, 그러면 곱하기 30. 그러면은 곱하기. 7억 2천만 원이죠. 우와, 빨라. 네. 제가 공인 회계사입니다. 네. 예. 7억 2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월 200씩 따박따박 받으려면 30년 동안.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네. 7억 2천을 넣어야 되는 20년 후에 만들겠다. 어. 그러면은 7.2%로 20년 후면은 4배를 만들 수 있죠. 10년에 2배씩이 되니까. 네. 그쵸? 얼른 혼자 계산하세요. 제가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월에 얼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 8천을 일시납으로 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쪼개면 이게 쪼개서 나누면? 내니까 그거는 그 복리로 또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머리로는 힘들고. 그렇군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제가 아까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아까 종신보험은 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종신형 연금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하고 어. 종신형 연금은 다른 거예요. 종신형 연금하고 종신보험은 다른 네, 거다. 네. 아, 종신보험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네. 이제 그 하는 거고 네. 종신형 연금은 죽을 죽을 때까지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연금을 네. 이제 받는 거 네. 그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럼 왜 종신형 연금을 네.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도 뭐 방카슈랑스하고 해서 보험 다 그 받잖아요. 그런데 왜 생명보험사에서만 그걸 팔아요? 근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방카슈랑스로 파는 것들은 네. 주로 저축형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음.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은행에 가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보험이 많아요. 그 연금저축 보험에 드신 경우가 많아요. 은행에서 가입하신 분들. 은행도 그럼 판매 그렇죠. 대행만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는 그 보험사 예. 상품들이 이제 종신형이 되는 그런 상품들은 주로 보험사에서 팔고 은행에는 그러니까 좀 왜? 왜? 그게 보험사에서만 파는 게 네. 그 수익률이 워낙 높아서 법적으로 그냥 그 보험사들이 이건 우리만 팔게 해줘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수익률이 워낙 그거는 그 판매하는 사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 상품은 아니요. 안 팔려고 하는 건지. 판매사들이 손해 볼 일은 없어요. 보험사들이 예. 그걸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손해 안 보게 설계를 했죠. 그렇겠죠. 예, 근데 업종이 달라서 그런 거죠. 은행은 어떤 그런 위험을 그렇게 막아주는 그런 금융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담당하는 거는 생명보험사다. 네. 딱 너네가 그걸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방카슈랑스 이거는 영어입니까? 네. 아, 그렇구나. 독일어지 독일어. 독일어인가요? 아, 그러네요. 그럼 예. 해석하면 이게 뭔데요? 보험? 방크. 은행들이 예. 뱅크 인슈런스. 똑똑하시네요. 네. 자, 그리고 그 연금 같은 경우에 많아야 이제 뭐 사실 뭐 그 아까 5개 있지만 한두 개 정도 드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네. 보험은 여러 개거든요. 뭐 네, 실손보험, 맞아요. 안보험, 종신보험 네. 뭐 많잖아요. 네. 보험에 가입한 분들 네. 이분들이 필요한 습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네.
정말 짜잘한 거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2만 원, 3만 원짜리 네. 막 10개씩. 어. 예.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막 중복이 되고, 음. 예. 그래서 뭐 들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그 보장성 보험이 딱 2개예요. 하나는 종신보험, 하나는 실손보험. 네. 이렇게 2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심할 때 약관을 읽어봐요. 어. 왜요? 뭘 발견합니까? 약관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약관이 글씨가 너무 깨알같고 네. 읽어도 뭔 소린지를 모르고 네. 하는데 내가 가진 보험을 일단 그 보험 증서를 모아놓고 그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여기서 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놔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뭐 2001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종신보험 밑에 이제 특약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혹시 있으세요? 종신보험이요? 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보험 뭐 사실 부탁받아서 뭐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예,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그게 있긴 유행이어가지고 있어, 내가. 웬만하면 있으실 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보험들이 예전에 특약이 굉장히 좋아요. 아, 네. 좋아요. 예, 보험료가 쌌는데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정 이율이 7.5% 8% 됐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보험료는 싼데 보장이 엄청 많이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의료비 특약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면 네. 하나에 100만 원씩 나오는 우와, 특약인 거예요. 대박이네요. 근데 거기에 임플란트를 하면 하나에 100만 원씩 나온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예. 그러면요. 수술을 하면 돈을 주는데 예. 그 수술의 종류가 쫙 약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치조골 이식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임플란트 할 때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 인공뼈 예, 그런 예, 예. 거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보험은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할 때 되겠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치아보험 따로 안 들어도요. 예, 네. 저도 그게- 임플란트 하나 했는데 예. 그럼 그거 그때 뒤져보세요. 저도 종신보험을 드는 게 있는데 뒤져봐야 되는 건가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임플란트 한 지요? 지? 예.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원래는 그 보험 청구권은 아, 3년이거든요. 끝났네요. 네. 근데 보험사에 따라서는 네. 지나도 주기도 해요. 오. 한번 신청해 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어. 예. 근데 이제 그런 보험이 있는데 예. 막 TV에서 보험 리모델링 하라고 엄청 선전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막 앱 같은 것도 막 보험 앱 같은 거 많고 그래서 뭐 괜히 들어가서 보험 리모델링 한다고 그거 해지해요. 네. 해지하고 예. 다른 거 요즘 거 가입하는데 예.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옛날 게 좋은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 같은 보험이 뭐가 보장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게. 네. 예. 그래서 네. 예. 그거를 모르면은 진짜 지금까지 보험사 좋은 일만 그걸 해지를 하면 인제부터 쓸 건데 예. 지금까지 보험 혜택 받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예. 지금 본전 다 됐으니까 이제 네. 해지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사만 좋은 거예요. 네. 예. 그 리모델링을 보험사에서 또 이거 좋은 거라고 권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보험사에서 옛날 보험이 예. 마이너스가 많이 나거든요. 보험사 유도하는 입장에서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 네. 손해예요. 어. 그리고 요즘에 보험 시장이 좀 정체가 돼가지고 예. 보험을 안 들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예. 네. 예, 우리 때는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애들이 증권을 하지, 주식을 하지, 보험을 안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리모델링을 하면 예.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좀 많이 권하는 예. 그런 면도 있죠. 네. 예. 피디님 책에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우아하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습관이 있습니까? 네. 이거 뭡니까? 저 말하는 것 같은데. 우아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면 사실은 생활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현역에 있을 때만큼 쓰면 예. 안 되거든요. 한 네. 70%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데 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시간은 많은데 소비를 줄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쓰려고 해도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반 내주고 우리가 반 내잖아요. 그것도 월급에서 떼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 돈은 아예 우리 월급이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띈 다음 게 이제 우리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은퇴를 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니까 아. 그 생활비에서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보험료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이에요. 뭘 생각하든.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퇴직한 선배들 만나면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아니 소득이 없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보험이? 왜냐하면 자산에 재산에도 재산에도 아. 붙고 승용차 몇 cc 이상이냐 이것도 다 그 판정 기준이니까. 아 네. 집이 또 공시지가 얼마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렇죠. 다르고. 예, 이제 승용차는 빠질 예정인데 네. 그런 집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소득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적연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예, 50% 이제 하반기부터는 50%를 소득에 넣어서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은퇴자들이 뭐 그거를 소득 환산액으로 하면 꽤 되거든요. 어떻게 우아해지게 가난해집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금수저라 그러는 게 이제 돈이 많으면 금수저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는 문화적 금수저가 되라 이런 거거든요. 뭐죠? 확 내키진 않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전 그냥 금수저가 좋거든요, 기자님. 문화적 금수저. 네.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내가 몇십억을 주고 그림을 하나 사다 놨어요, 집에다가. 네. 근데 그 그림의 가치는 몰라요. 예. 그냥 비싸고 좋은 거라 그래서 사다 놨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미술관에 가서 무료로 이렇게 그림을 보는데 정말 그 그림의 가치를 알고 음미할 줄 알고 그걸 보고 행복해요. 그럼 어느 사람이 더 부자예요? 저 10억이요. 저는 당연히 10억이거든요. 전 자본주의 노예입니다. 10억짜리가 우리 집에 있다.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정답은 예. 어떤 거죠? 정답은 없죠. 사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고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그 일라디오 PD를 하기 전에 클래식 FM에 오래 있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참 무슨 프로 하세요? 지금은 이제 아침에 지금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7시 5분부터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라는 매거진 프로 박노원 아나운서랑 하고 있고요. 네. 1시간 있다가 10시 5분부터 김지윤 아나운서랑 KBS 뉴스월드라는 외신 프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하던 얘기 계속 네. 하시면 그래서 제가 클래식 채널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네. 제가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네. 네. 공인회계사에다가 음악에다가 정말 버라이어티 하시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저희 집이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예. 저희 집은 뭐 흙수저까지는 아니지만 동수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막 그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클래식 좋아하고. 음.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집은 가난했는데 클래식 즐겨 들으시고, 예, 뭐, 우아하셨네. 예.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습성이 있어서 뭐 20억, 30억 있는 사람들, 뭐 20억, 30억이 요즘에는 부자도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친척 중에 정말 1000억 있는 분이 있어요. 부동산 재벌. 네. 정말 건물이 몇 개고. 네. 근데 그분은 어떠냐면 정말 이건 실제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셨는데 부동산이 규제가 많잖아요. 세금이 많고. 그래가지고 고서화를 수집하시는 거예요. 고서화. 예. 옛날 글씨. 그림하고 그림. 글씨. 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분들이 볼 줄을 모르니까 그 전문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사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집이 뭐 9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집에다 보관을 하죠. 근데 그 도우미를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인데. 훔쳐갈까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 우울증이 걸린 거야.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돈이 많은데. 네. 그럼 그분이 부자인가요? 아니지. 마음이 가난하시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저처럼 음악 즐기고 여기 우리 시그널이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가 우리 아, 홍 기자님 경제쇼 플러스 음악이 그거예요? 네. 클래식이네요. 홍 기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였거든요. 무식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무식이야. 티내지 말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 좀 문화생활을 즐기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 문화적으로 어떤 채우면서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우리가 뭐 우아하게 가난해진다는 게 뭐 다 줄여라 이런 건 아니고 네, 내가 네.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는 남겨도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바디 로션을 좋은 걸 써요. 오. 근데 옛날에는 바디 그 솝 있잖아요. 네. 바디워시. 네. 그것도 좋은 걸 썼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바디워시는 물로 씻어내잖아요. 네, 없어지죠. 물비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그걸 굳이 좋은 걸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좀 저렴한 걸로 바꾸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 로션은 좋은 걸 계속 쓰고 있어요. 아, 피디님 스스로가 이제 막 냄새 맡기 네. 좋으니까. 네. 네. 하루 종일 기분이 좋거든요. 음. 그거를 쓰면. 네. 그래서 뭐 줄인다고 다 줄이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남길 거 는 한두 개 예, 남기고. 남기고 네. 그렇게 조금씩 생활비를 줄이면 필요한 노후 자금도 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습관. 네. 전 긁는 것 같거든요. 저는 미술관 가서 그림 보면서 컵라면을 먹어야 된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컵라면이 더 와닿긴 한데 그 얘기는 좀 그 동감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좀 더 실질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어쨌든 퇴직 후에 수입이 거의 없거나 음. 상당 부분 줄어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네. 상태에서 또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 재수없게 12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하냐 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도 앞으로 있죠. 더 많이 예. 나올 겁니다. 이 재무적인 은퇴 설계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우리나라 공식적인 퇴직이 만 60살이 네. 뭐 2년 그것도 연장돼서 60살이잖아요. 네. 그럼 산 만큼 앞으로 더 살아야 될 가능성도 맞아요. 있는데 은퇴 설계 어떻게 하는 게 추천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사실 뭐 정년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인들 세 번의 정년이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은 대한민국 평균적인 그런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있거든요. 예. 그게 49.3세.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예. 이제 물론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조금 더 길겠지만 예. 이렇게 사기업 포함해서 예.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정년이라고 그래서요. 소득이 지출이 더 많아지는 구간, 소득보다. 네. 예. 지출- 지금인데 저는 네. 소득이 지출이 훨씬 많거든요. 소득보다. 예. 경제적 정년을 맞으신 아, 거고요. 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네. 나이가 OECD 조사 2018년 기준으로 72.3세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금을 좀 많이 준비하고 돈이 좀 많더라도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관계, 사회적 관계 같은 거 나중에 무슨 고독 뭐 그런 게 네. 문제가 되잖아요. 영국에는 뭐 고독부 장관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해라.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은퇴 설계 그 전문가 1호 강창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사실 뭐 클래식 PD인데 무슨 공인회계사를 뭐 하고 책을 쓰고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예. 제가 뭐 처음부터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예. 이렇게 살면서 좋아하는 걸 찾다 보니까 예. 그렇게 자연히 그렇게 됐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취직을 하면은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를 바빠가지고. 네. 근데 우리 홍사훈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목공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팔려야 직업이지. 돈벌이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냥.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자체도
일을 하면 돈 쓸 시간이 줄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노래가 아주 묘하게 가는데. 네. 지출을 줄이면 되겠네. 그리고 일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데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예.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일이니까 예. 그런 거는 필요한데 오래도록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젊어서부터 하자. 그게 제 주장이고요. 네. 예. 그렇게 내가 앞으로 할 일 하나의 축으로 놓고 예. 그다음에 연금은 또 하나의 축으로 해가지고 네. 요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취미 같은 거 아까 은퇴 증산책 얘기할 때 나왔지만 그런 것도 이렇게 꾸준히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은퇴 준비를 하면 네. 예, 조금 낫지 않을까. 은퇴하기 싫어지는데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저희 시부모님만 보더라도 네. 아무래도 그때 시대에는 애들 결혼 자금으로 거의 대부분 모아놓으신 돈을 다 지출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거라고는 그냥 집 한 채. 음. 그래서 주택연금 받으시고 국민연금 받으시고 또 이제 노인연금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나라에서. 기초연금. 네. 네. 또 기초연금 네. 그거 받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면서 이제 제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데 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이 드리는 돈도 올려드렸거든요. 정말 이 돈을 아껴도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컴은 너무 일정하니까 물가가 올라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렇게 아끼고 모았지만 노후 준비가 이렇게 불안한데 저희 세대는 더 막막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 달에 내 수입의 몇 % 정도는 그 노후 준비를 하는데 과감하게 필요한지 물론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뭐 제가 딱 기준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는 아 연금에 네, 넣고 노후에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안정적입니까? 예, 많이 모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30%면 굉장히 생활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부군께서 다 대시나. 부부 각자 아니, 30%씩. 저도 저기 시어머니한테 또 드리는 돈도 있고 네. 하지만 우아하게 가난하게 살면 돼요. 우아하게만 살고 싶거든요. 30% 정도는 노후에 이거 쉽지가 않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그게 나이가 어릴수록 그 네. 퍼센트는 줄어들죠. 왜냐하면 그 복리의 마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복리의 마법. 네네네네. 아, 예, 그렇지. 예. 시간이 돈을 불려주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좀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그런 많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예,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다면 포션을 더 많이 해서 음. 그렇게 저축을 해야겠죠. 네. 그 어쨌든 뭐 시간이 이제 뭐 그 거의 다 됐습니다. 은퇴를 이제 앞둔 분이나 은퇴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 네. 좀 강 PD께서 특별히 좀 당부하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책을 낸 이후에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예. 강 PD는 정년퇴직 후에 할 일이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젊은 분들한테 특히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자기 개발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자기 개발이라는 게 뭐 영어 공부하고 이게 자기 개발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자기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해 가면서 연금도 꾸준히 모으는 그런 준비를 하면 좀 더 윤택한 노후를 맞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좀 잘 돼 있는 편입니까? 정말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성민 KBS PD 그리고 연금술사 오윤혜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